핸드폰 캘린더를 켰을 때 그날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이 집 가족이 아니라는 걸요. 남편 태수의 승진 축하 파티, 회원제 클럽 디너라고 했고 시어머니가 예약했다며 좋아하던 그 자리에 제 이름만 없었습니다. 시부모님, 남편, 시누이 딱 4명이었고 제 자리는 처음부터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지아나, 너는 집에서 뽀미 좀 봐줄래? 오늘 행사 동선이 복잡해서 걔 맡길 데가 없어. 결혼 3년. 저는 그날까지 제가 이 집에서 무엇이었는지 모르고 살았고 가족 캘린더엔 늘 시댁 경조사와 모임이 가득했지만 제게 오는 건 항상 사후 통보뿐이었으며 저는 그저 깜빡했나 보다 생각하며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남편의 가장 중요한 날에도 저를 지운 그 캘린더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깜빡임이 아니라 의도였다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노트 한 권을 꺼내 들었고 3년간 제가 이 집에서 해온 모든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으로, 비용으로, 감정으로. 제가 가족이 아니었다면 최소한 계약서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이지안, 38살입니다. 지역 독서 동아리 코디네이터로 일하며 결혼 3년 차 평범한 며느리로 살아왔고, 아니, 평범하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남편 한태수는 회계법인 세무사예요.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으며 갈등을 싫어해서 언제나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웃어 넘기곤 했고 저는 그게 평화를 지키는 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진요. 시어머니의 박묘한님은 홈케이터링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66의 나이에도 왕성하게 일하시며 동네에선 능력 있는 사업가로 통하시지만 집 안에선 달랐습니다. 며느리에겐 예의와 체면을 강조하시며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 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서자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 태린이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저는 부엌으로 가 저녁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싱크대 앞에 서서 그릇을 씻으며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 오빠 승진 파티 장소 확정됐어? 강남 그 회원제 클럽? 네 자리 예약했어. 사석인데 너무 많으면 부담스러우니까 우리끼리만. 내 자리?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설거지 장갑을 낀 채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릇을 들고 서 있었어요. 시부모님, 남편, 시누이. 4명이면 딱 맞는 숫자였고 저는 그 계산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건가? 하지만 시어머니의 다음 말이 그 의심을 지워버렸습니다. 지아나, 이해해줘. 이번에는 행사 사람들이랑 고객들도 올 수 있어서 자리가 애매하거든. 집에서 뽀미 좀 부탁해야겠다. 반려견을 봐달라고요? 남편의 승진 축하 자리에 아내인 새가 빠진다고요? 그릇을 내려놨습니다. 물을 잠갔고 장갑을 벗으며 거슬러 나갔어요. 어머니, 제 자리는 없나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고 시누이가 약간 미안한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누구도 아니야 당연히 네 자리도 있지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아나, 이해해줘. 이번엔 회사 사람들이랑 고객들도 있어서 복잡하거든. 가족 자리가 4명밖에 안 되는데 네가 가면 동선이 꼬일 것 같아. 동선이 꼬인다.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그럼 저는 태수 씨 아내인데 왜 가족 자리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엄마 아빠 빼고 자식 자리가 둘이잖아. 태린이는 오빠 친동생이니까 당연히 가야 되고. 당연히?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당연하지 않다는 뜻이었습니다. 시누이 태린이 입을 열었어요. 언니 미안해. 근데 이번엔 진짜 회사 중요한 사람들이랑 저녁 모는 거라서 나도 사실 안 가고 싶은데 엄마가 가족은 다 가야 한대. 가족은 다 가야 한다.
그런데 저는 빠졌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저는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는 걸요. 남편이 퇴근해 들어왔을 때 저는 침대에 앉아 핸드폰 캘린더를 보고 있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일정이 쭉 펼쳐져 있었고, 시댁 경조사, 시어머니 생신, 시댁 친척 모임, 모든 일정이 사후 통보로 제게 전달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단 한 번도 사전에 공유된 격이 없었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엄마가 그러시는데 이번 파티는 좀 복잡해서.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저는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복잡하면 부인 자리를 빼는 게 정상인가요? 아니, 그게 자리가 4명이라서 엄마 아빠랑 나랑 태린이. 그럼 친우이 빼고 저 넣으면 되잖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네 여동생은 빼면 안 되지만 넌 빠져도 괜찮아. 태수 씨, 나 이 집에서 뭐해요? 지연아, 제발 이해해줘.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서랍에서 오래된 다이어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독서 동아리 코디네이터로 일하며 항상 기록하는 버릇이 있었고 그 습관 덕분에 지난 3년간의 일들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어요. 시댁 제사 준비, 시댁 친척 경조사, 시어머니 생신상, 명절 음식 준비 모두 제가 했지만 고마움은 늘 가족끼리 주고받았습니다. 수고했어, 우리 딸. 시어머니는 태린이에게만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새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제목을 적었어요. 관계 회계장. 웃기죠?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면 최소한 계약은 해야지. 관계 회계장을 만들기 시작한 다음 날부터 저는 제 일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요. 아침 6시. 알람이 울렸고 저는 일어나 시부모님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시어머니는 홈케이터링 사업 때문에 아침 일찍 외근을 나가시는 날이 많았고 그럴 때마다 며느리가 챙겨주니 든든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제가 바쁜 날은 각자 알아서 먹으면 되지라고 하셨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며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아침 식사 준비 1시간, 식재료비 15,000원, 감정노동 측정 불가. 지안아, 오늘 고모부 칠순잔치 있는 거 알지? 오후 2시까지 집 앞으로 와. 시누이 태린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오전 8시에 받은 당일 통보였고 저는 핸드폰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고모부 칠순잔치.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저 오늘 동아리 모임 있어서 오후에 일정이 있는데요. 에이 언니, 가족 행사가 더 중요하지. 이름 미루면 되잖아. 가족 행사. 그런데 왜 저는 일주일 전에, 아니 최소한 며칠 전에라도 이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까요? 이 행사 언제 정해진 건데요? 어? 한 달 전부터 캘린더 있었는데 언니 못 봤어? 저는 공유 캘린더를 열어봤습니다. 시댁 가족 일정이 빼곡했지만 제 계정에는 접근 권한이 없었어요. 초대받지 못한 캘린더였고 저는 늘 이렇게 사후 통보로만 일정을 전달받았습니다. 가족 캘린더 미공개. 3년간. 매번 당일 또는 하루 전 통보. 노트에 한 줄을 더했습니다. 독서 동아리 코디네이터로서 제게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오늘 모임은 시니어 회원분들의 글쓰기 발표회였고 3개월간 준비한 자리였어요. 하지만 시댁에선 일 미루면 되지 라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동아리 대표에게 전화를 걸고 양해를 구했고 오후 2시 집 앞에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차에서 내리며 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안이 왔네. 빨리 타.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는 표정이었고 저는 뒷자리에 탔어요. 차 안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고모부 선물과 화환 이야기를 나눴고 저는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대화에 끼어들 틈도 의견을 물어보는 순간도 없었어요. 나는 여기서 뭐지? 동행인? 보조? 잔칫집에 도착하자 시댁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소개하셨어요. 우리 큰며느리 지안이에요. 아이고, 며느리가 이쁘네. 태수 씨 복 받았어. 친척들은 저를 훑어보며 웃었고 저는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더니 제 손에 쥐어줬어요. 지안아, 이거 갖다 드리고 와. 축의금 봉투였습니다. 30만 원이 든 봉투였고 저는 그걸 들고 고모부께 인사를 드렸어요. 고모부님, 칠순 축하드립니다. 저희 시어머니께서 드리라고 하셨어요. 오, 고맙네. 미화가 며느리 복이 있어. 고모부는 봉투를 받으며 웃었고 주변 친척들도 미화 씨 며느리 잘 뒀다 며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봉투 안에 돈이 누구 돈인지를요. 제 통장에서 나간 돈이었습니다. 한 달 전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지안아, 고모부 칠순 축의금 30만 원만 보태줄래? 엄마가 지금 사업자금 빠듯해서. 저는 그 자리에서 이체했고 시어머니는 고맙다고 했지만 그게 끝이었습니다. 오늘 잔치에서 제 이름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고 축의금은 온전히 시어머니의 성의가 됐어요. 고모부 칠순 축의금 30만 원 본인 부담, 당일 통보 참속, 감정 소진 80%. 저녁 식사 자리. 친척들이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고 시어머니 옆에는 시누이 태린이 앉았습니다. 저는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태린아, 요즘 광고 일은 잘 돼? 네, 고모. 바쁘긴 한데 재밌어요. 역시 우리 태린이는 똑부러져. 미화야, 딸 잘 키웠다. 칭찬이 쏟아졌고 시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그러다 한 친척이 제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뭐 하세요? 아, 도서관에서 일해요. 독서 동아리 같은 거 운영하고. 아, 그래요? 그 짧은 대답 뒤로 더 이상 질문은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었고 제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시어머니가 만족스럽다는 듯 말했습니다. 오늘 고모부가 엄청 좋아하시더라. 우리가 제대로 챙겼으니까. 우리라는 단어에 저는 포함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을 빼곡히 적었고 계산했어요. 시간 손실, 마이너스 6시간. 동아리 모임 불참 포함. 금전 손실, 30만 원. 정서적 손실. 이름 지워짐. 존재 부정. 투명 인간 취급. 이게 가족인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 태수의 승진 파티는 예정대로 열렸고 저는 집에서 반려견 뽀미와 함께 저녁을 보냈어요. 핸드폰으로 시간을 확인하며 생각했습니다. 지금쯤 샴페인을 터뜨리고 있을까? 케이크를 자르고 있을까? 나는 여기서 개밥이나 주고 있네. 뽀미는 꼬리를 흔들며 제 다리에 얼굴을 비볐고 저는 그 작은 온기가 고마웠어요. 적어도 이 아이는 저를 필요로 했으니까요.
밤 10시. 현관문이 열렸고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남편, 시누이. 4명이 함께 들어왔고 모두 기분 좋은 표정이었어요. 오늘 정말 좋았어. 역시 우리 아들. 시어머니가 남편의 어깨를 토닥이면 웃었고 시누이도 오빠 멋있었어 라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저와는 상관없는 다른 가족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지안아, 뽀미 잘 있었어? 시어머니가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잘 있었어요. 그래, 고마워. 오늘 덕분에 편하게 다녀왔네. 고맙다는 말. 하지만 그 말엔 미안함도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당연히 집을 지켜줘야 하는 사람에게 하는 인사말일 뿐이었어요. 남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미안해, 지안아. 다음엔 꼭 같이 가자. 다음. 또 다음이라는 말이었고 저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오늘 어땠어요? 응? 좋았어. 상사분들도 오시고 분위기도 좋고 엄마가 미리 예약해둬서 자리도 좋았어. 그렇군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없어도 모든 게 완벽했다는 뜻이니까요. 그날 밤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남편 승진 파티, 불참. 이유, 동선 방해. 실제 역할, 반려견 돌봄. 감정 상태, 분노 60%, 슬픔 30%, 체념 10%.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지안아, 다음 주 토요일에 우리 사업 파트너 집들이 가는데 과일 좀 사다 줄래? 과일이요? 응, 선물용으로 큰 거. 백화점에서 10만 원어치 정도? 10만 원. 또 제 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자리면 어머니 명의로 사시는 게 아이고, 그게 그거지 뭐. 며느리가 사가는 게 더 정성스러워 보이잖아. 알았지? 정성. 제 돈으로 제가 사서 시어머니 이름으로 선물하는 게 정성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나요? 아니, 넌 안 가. 거기 우리 사업 파트너들끼리만 모이는 자리거든. 또 빠졌습니다. 하지만 돈은 내야 했고 선물은 제가 준비해야 했어요. 알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출근길, 동네 도서관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핸드폰 메모장을 열었어요. 선물용 과일 10만 원, 구매자 본인, 수령자 시어머니 사업 파트너, 본인 참석 여부, 불참. 리스트가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3년간 제가 부담한 비용들, 참석하지 못한 자리들, 이름이 지워진 순간들. 도서관에 도착해 책상에 앉았을 때 시니어 회원 한 분이 제게 물었습니다. 코디네이터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혹시 집안일 때문에 힘드신 거 아니에요? 며느리 생활이 쉽지 않죠. 그 따뜻한 걱정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시댁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질문이었어요. 괜찮아요. 다들 그렇게 사시잖아요.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살지 않아요. 코디네이터님은 너무 참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점심시간, 저는 혼자 도서관 작은 방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다들 이렇게 살지 않는 걸까요? 아니면 저만 유난히 예민한 걸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누이 태린이었어요. 언니, 이번 주말에 엄마 생신인데 케이크 예약 좀 해줄래? 나 출장 가서 못해. 케이크요? 태린 씨가 항상 하시던 건데. 언니가 동네 살라나. 엄마가 좋아하는 그 케이크 집 말이야. 부탁해. 통화가 끊겼습니다. 제 의견을 묻지도 않았고 제가 바쁜지 확인하지도 않았어요. 시어머니 생신 케이크, 약 8만 원, 예약 및 수령, 본인, 생신 당일 참석 여부, 미확인.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 이번 주말 어머니 생신이래요. 응, 알아. 엄마가 말씀하셨어. 저도 참석하나요? 남편이 고개를 돌렸고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당연히 와야지. 가족인데. 가족. 그 단어가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럼 왜 캘린더엔 제가 없어요? 왜 매번 사후통보만 받죠? 그건 어머니가 깜박하신 거겠지. 3년 동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TV로 시선을 돌렸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 사람도 알고 있구나.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주말이 됐습니다. 시어머니 생신날이었고 저는 예약한 케이크를 들고 시댁에 갔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지안이 왔어? 케이크 가져왔어? 네, 여기 있어요. 시어머니는 케이크를 받아들고 흡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고맙다는 말은 없었고 시누이에게 말했어요. 태리나, 네가 좋아하는 그 케이크집 거지? 역시 우리 딸이 엄마 마음을 알아.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제가 예약하고 제가 돈을 내고 제가 가져온 케이크였습니다. 하지만 그 수고는 시누이의 것이 됐어요. 어머니, 이거 제가 예약한 건데요? 응? 아, 그래? 태린이가 부탁했다길래 어쨌든 고마워. 어쨌든 그 말에 제 존재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쨌든 누가 했든 상관없다. 생신상을 차리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시누이는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고 남편은 시아버지와 TV를 봤어요.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페이지를 가득 채웠어요. 시어머니 생신 케이크 8만 원. 수고 귀속. 시누이. 본인 역할. 투명 인간. 마지막 줄에 짧게 적었습니다.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침실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고 지난 3년간의 다이어리와 통장 내역을 하나하나 꺼내놓았어요. 형광펜과 계산기를 준비했고 남편이 씻는 소리를 들으며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관계 회계장, 항목별 정리. 제일 먼저 적은 건 시간이었어요. 결혼 첫 해, 명절 준비, 추석과 설날 각각 3일씩 시댁에서 보냈고 하루 평균 14시간씩 일했습니다. 음식 준비, 설거지, 청소, 손님 응대. 계산해보니 총 84시간이었고 시급 10,000원으로 환산하면 84만 원이었어요. 하지만 난 돈을 받지 않았지. 두 번째 항목은 경조사 비용이었습니다. 시댁 친척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회갑. 3년간 제 통장에서 나간 축의금과 부의금을 모두 더하니 280만 원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 돈은 모두 시어머니 명의로 전달됐고 제 이름은 한 번도 불리지 않았습니다. 280만 원. 내 이름은 지워진 채로. 세 번째는 선물과 소모품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사업 파트너 선물용 과일, 시아버지 건강식품, 시누이 생일 선물. 제가 사서 시댁 이름으로 전달한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계산해보니 1년에 평균 150만 원, 3년이면 450만 원이었습니다. 450만 원 어치의 투명한 정성. 네 번째 항목을 적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감정 노동.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저는 적어야 했어요. 시어머니 비위 맞추기, 시댁 친척들 앞에서 웃는 얼굴 유지하기, 서운함을 삼키고 괜찮아요 라고 말하기, 남편과 시댁 사이에서 갈등 조율하기. 이건 숫자로 못 재. 하지만 분명히 내가 쓴 거야. 다섯 번째, 기회비용이었습니다. 시댁 일정 때문에 포기한 것들, 동아리 모임 불참, 친구 약속 취소, 친정 방문 연기,
개인 시간 포기. 이건 더 계산하기 어려웠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손실이었어요. 내 인생에서 빠져나간 시간들. 마지막 항목을 적으려는데 남편이 씻고 나왔습니다. 뭐해? 정리 좀 하고 있어요. 그래, 일찍 자. 남편은 침대에 누웠고 곧 코고나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지막 항목을 적었습니다. 존재 부정의 횟수. 캘린더에서 제외된 횟수. 가족 회의에서 빠진 횟수. 의견을 묻지 않은 횟수. 사후 통보를 받은 횟수. 세어보니 3년간 총 127번이었습니다. 127번. 나는 127번 지워졌구나.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하지? 다음 날 아침 출근하면서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받으셨어요. 엄마, 나야. 지아나, 무슨 일이니? 엄마, 나 요즘 좀 힘들어. 왜? 시댁에서 또 뭐라 했어? 어머니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저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참 동안 이야기했어요. 캘린더에서 빠진 것, 승진 파티에 못 간 것, 늘 사후통도만 받는 것, 제 돈으로 시댁 선물을 사는 것. 지아나, 그건 네가 너무 순한 거야. 좀 더 따져야지. 엄마는 그렇게 안 살았어? 선마, 나도 참았지. 그때는 다들 그랬으니까. 근데 엄마, 나는 참기 싫어. 이게 정상이 아닌 것 같아. 침묵이 흘렀고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네가 어떻게 하고 싶은데? 모르겠어. 근데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아. 알았어. 엄마가 아빠랑 이야기해볼게. 힘들면 언제든 친정 와. 통화를 끊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했어요. 그래, 시니어 글쓰기 모임에서 배운 거 써먹어 보자. 저는 독서 동아리에서 시니어분들에게 자기 이야기 쓰기를 가르쳤습니다. 감정을 정리하고 생각을 글로 표현하고 자기 목소리를 찾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저는 제 목소리를 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내 이야기를 써야 할 때인가 봐.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수 씨, 우리 주말에 시간 될까요? 왜? 무슨 일 있어? 이야기 좀 하고 싶어요. 가족 이야기.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갈등을 싫어하는 사람이 짓는 표정이었어요. 무슨 이야기인데? 만나서 천성이 해요. 중요한 거예요. 알았어. 토요일 괜찮아? 네, 좋아요. 그 주 내내 저는 할 말을 정리했습니다. 노트에 적어둔 항목들을 다시 보며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했고 문장을 고쳐 쓰고 또 고쳐 썼어요. 화내지 않고 담담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토요일 오전, 근처 카페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저는 작은 노트 하나를 가방에 넣어왔고 남편은 커피를 마시며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봤어요. 무슨 이야기야? 우리 결혼 생활 이야기예요. 문제 있어? 네, 있어요.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태수 씨, 저 지난 3년 동안 시댁경조사에 280만 원을 냈어요. 근데 제 이름은 한 번도 불린 적이 없어요. 그게 문제야? 네. 그리고 명절 준비로 총 252시간을 일했어요. 하루 14시간씩 6번의 명절 동안. 근데 고맙다는 말은 늘 태린 씨에게만 봤어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하나, 그걸 왜 세고 그래? 세지 않으면 몰랐을 거예요.
제가 얼마나 지워지고 있는지. 지워진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가족 캘린더에 제 이름이 없어요. 3년간 127번 저는 사후 통보만 받았어요. 태수 씨 승진 파티에도 못 갔고 시댁 친척 모임에도 당일 통보로만 참석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테이블 위에 커피잔만 바라봤고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이 집 며느리가 아니라 무급 직원이었어요. 아니, 오히려 돈을 내는 직원이었죠. 일은 하는데 이름은 지워지고 비용은 부담하는데 존재는 인정받지 못하고.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될까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 당황함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저 이제 바꾸고 싶어요. 뭘? 이 관계요. 제가 투명 인간으로 사는 거 더는 못하겠어요.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 질문에 저는 처음으로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 회의를 하고 싶어요. 시댁 식구들 모두 모여서 제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요. 남편은 일주일 동안 고민했습니다. 매일 저녁 집에 돌아오면 먼저 제 눈치를 살폈고 저는 그저 담담하게 저녁을 차렸어요. 대화는 줄었고 집안엔 어색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지안아, 엄마한테 말했어. 이번 주말에 우리 가족 모여서 이야기하자고. 정말요? 응, 엄마가 좀 당황하시긴 했는데 알았대. 시어머니가 당황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지안아, 너무 세게 나가지는 마. 엄마 체면도 있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3년 동안 제 체면은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어요. 이젠 제 차례예요.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시댁 거실에 온 가족이 모였고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시아버지는 조용히 신문을 보는 척했고 시누이 테리는 핸드폰만 들여다보았어요. 자,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자는 거야?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고 저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결혼 3년 동안 정리한 게 있어요. 정리? 네, 제가 이 집에서 한 일들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고 시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먼저 시간부터 말씀드릴게요. 명절 준비 252시간, 시댁 경조사 이동 및 준비 78시간, 주말 가족 모임 준비 104시간, 총 434시간이에요. 갑자기 그걸 왜 세? 제가 일한 시간이니까요. 근데 이 시간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을 들은 적은 총 3번이에요. 그것도 수고했어 정도였고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신문을 내렸고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뺐어요. 두 번째, 비용이에요. 시댁 경조사 축의금, 부의금 280만 원, 선물 및 소모품 450만 원, 명절 식재료 분담금 120만 원, 총 85만 원이 제 통장에서 나갔어요. 근데 이 돈은 전부 시어머니 명의로 전달됐어요. 제 이름은 한 번도 불리지 않았고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안아, 그게 무슨 말이야? 가족끼리 그런 걸 따져? 저도 가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족 캘린더엔 제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건 3년간 127번. 저는 사후 통보만 받았어요. 시댁 모임, 친척 경조사, 가족 행사. 모든 게 끝나고 나서야 오늘 이거 있었어? 하고 들었어요. 시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그건 진짜 깜빡한 거였어.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127번을 깜빡했다고요? 태린 씨는 한 번도 빠진 적 없더라고요. 시부모님도 태수 씨도.
근데 저만 빠졌어요. 매번. 침묵이 흘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지안아,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야? 돈 계산하고 시간 따지면서 이러는 게 며느리가 할 짓이야? 그 말에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뭐? 며느리 역할을 하면서도 사람으로서 존중받고 싶어요. 제 이름을 불려주고 제 존재를 인정해주고 제 시간과 돈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결혼해서 시댁길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돕는 건 맞아요. 근데 착취당하는 건 아니에요. 착취? 지금 네가 무슨 말을... 어머니, 저 태수 씨 승진 파티에 왜 못 갔어요? 시어머니의 말이 막혔습니다. 그날은 정말 자리가... 저 대신 다른 사람을 초대하실 수 있었잖아요. 근데 안 하셨죠? 왜냐하면 저는 초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니까요. 지연아! 남편이 제 팔을 잡았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저 이제 더는 못하겠어요. 투명인간으로 사는 거. 시어머니가 손을 떨며 소파에 다시 앉았고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미안하다, 며느리. 우리가 생각이 짧았어.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여보, 왜 당신이 사과를 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미화야, 며느리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 뭐가? 시집 와서 시댁이라는 게 당연한 거고 명절에 일하고 경조사비 내는 게 다 그런 거잖아. 근데 우리가 고맙다는 말을 했었나?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며느리, 할아버지가 미안하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처음으로 듣는 사과였고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화가 난 표정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좋아. 그럼 이제 어쩔 건데. 우리 집안 체면 다 구겨넣고. 체면? 그래, 체면. 동네 사람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어. 우리 한신의 며느리가 시댁한테 돈 계산한대. 그럼 동네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며느리가 3년간 85만 원을 시댁에 냈는데 고맙다는 말 한 번 안 했대요. 라고요. 시어머니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너 지금 대드는 거야? 아니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쉰우이가 황급히 따라 들어갔어요. 거실엔 시아버지와 남편 그리고 저만 남았습니다.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며느리, 엄마가 저러시지만 할아버지는 네 말이 맞다고 생각해. 미안하다. 감사합니다. 근데 며느리,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말을 꺼냈어요. 저 당분간 시댁일에서 빠지고 싶어요. 어? 명절 준비, 경조사, 가족 모임. 제가 초대받지 않은 자기엔 가지 않을 거고 사후 통보 받는 일은 참석하지 않을 거예요. 남편이 깜짝 놀라 저를 봤습니다. 지연아, 그럼 명절은 어떡하고? 전 친정에 갈 거예요. 시댁 식구들끼리 보내세요. 그게 무슨... 더는 무급직원 안 할래요. 가족으로 대접받을 때까지 저도 거리를 둘 거예요. 시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며느리 마음 이해한다. 하지만 방 안에서 시어머니의 고함이 들려왔어요. 말도 안 돼. 그럼 우리 집안 꼴이 뭐가 돼? 태린이 달래는 목소리, 시어머니의 울음소리, 그리고 깨지는 무언가의 소리.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전 이만 가볼게요. 지연아!
남편이 따라 나왔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가! 다신 우리 집 문턱 넘지 마!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챕터 6. 경계를 세우는 사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를 몰면서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말했구나. 3년 만에.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을 때 남편이 이미 와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제가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안아, 먼저 와 있었어요? 응, 너 혼자 보내기 미안해서.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고 남편이 뒤따라왔어요. 지안아, 오늘 너무 심했어. 뭐가요? 엄마 앞에서 그렇게 돈 이야기까지 하는 건 좀... 저는 사실만 말했어요. 알아. 근데 엄마가 너무 충격받으셨어. 방에서 계속 우시고. 그럼 저는요? 저는 3년간 충격 안 받았을 것 같아요? 남편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았고 남편도 따라와 마주 앉았어요. 지안아, 제발 이해해줘. 엄마가 원래 그런 분이야.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니라... 나쁜 뜻이 아니면 괜찮은 건가요? 그게 아니라... 태수 씨, 3년간 127번 저를 빼먹은 게 나쁜 뜻이 아니면 뭐예요? 실수예요? 깜빡임이에요? 아니면 저는 그냥 빼먹어도 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앉아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 사람도 나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구나. 한참의 침묵 끝에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명절에 안 올 거야? 네. 친정 간다고? 네. 친정 부모님도 보고 싶고 제가 환대받는 곳에서 명절을 보내고 싶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데? 누가요? 친척들, 동네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한테 뭐 해준 적 있어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태수 씨, 전 이제 남의 시선 신경 안 쓸 거예요. 3년간 체면 지킨다고 저 자신 죽이며 살았는데 그게 뭐가 돌아왔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고마움도, 인정도, 존중도. 그냥 투명 인간이었어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내가 잘못했어. 태소 씨가 잘못한 게 뭔데요? 너를 지켜주지 못한 것. 그 말에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물을 참았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요. 근데 태수 씨,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응? 앞으로 저랑 시댁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태수 씨는 누구 편을 들 건가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고 대답을 망설였어요. 그 망설임이 답이었습니다. 지연아, 그런 선택을 왜 하게 만들어? 전 안 만들었어요. 상황이 만든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좀 쉬고 싶어요. 침대는 태수 씨가 쓰세요. 전 서재에서 잘게요. 지연아, 내일 출근하고 친정 갈 거예요. 당분간은 거기서 지낼게요. 뭐? 당분간? 네. 태수 씨가 생각 정리할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저도 좀 숨 쉬고 싶어요. 서재 문을 닫으며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짐을 챙겼습니다. 일주일치 옷가지와 세면도구 그리고 노트를 가방에 넣었어요.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며 계속 저를 힐끔거렸지만 말은 걸지 못했습니다. 그럼 다녀올게요. 연락해. 네.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아,
사랑해.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도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예전처럼 따뜻하지 않았어요. 친정으로 가는 길 어머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갈게. 어? 갑자기? 응. 시댁이랑 좀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인데? 또 뭐라 했어? 가서 이야기할게. 아빠 계셔? 응, 꽃집에 계셔. 얘기하면 좋아하실 것 같아. 엄마, 나 한동안 거기서 지낼 것 같아. 그래? 알았어. 우리 딸 방은 항상 그대로니까. 통화를 끊고 한참을 운전했습니다. 친정 동네에 들어서자 마음이 편안해졌고 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작은 꽃집 앞에 차를 세웠어요. 엄마! 왔어? 어서 와. 어머니는 꽃을 다듬다가 앞치마를 벗고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그 품에 안긴 순간 눈물이 났어요. 엄마, 그래, 울어. 많이 힘들었지?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어머니와 꽃집 뒤편 작은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캘린더에서 빠진 것, 승진 파티에 못 간 것, 850만 원의 돈, 어제 가족 회의에서 있었던 일까지.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고 들으셨고 이야기를 마치자 한숨을 쉬셨어요. 우리 딸이 얼마나 참았을까. 엄마는 안 그랬어? 나도 참았지. 근데 우리 시댄 니네 시댁만큼은 아니었어. 그리고 네 아빠가 날 지켜줬어. 태수 씨는 못 지켜줬어. 아, 알아. 네 표정 보면 알아. 어머니가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안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근데 확실한 건 예전으론 못 돌아간다는 거야. 그럼 바뀌거나 끝나거나. 어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끝이라니, 이혼 생각하는 거야? 아직은 모르겠어. 근데 배제하지도 않아. 지안아, 엄마, 나 더는 그렇게 못 살아. 투명 인간으로. 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으시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는 네 편이야.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날 저녁 아버지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수가 적은 분이지만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곤 짧게 말씀하셨어요. 잘했다. 참기만 하면 병 된다. 네가 말한 것 잘했어. 아빠, 그 집안이 제대로 된 곳이면 네 말 듣고 바뀔 거야. 안 바뀌면 네가 거기 있을 이유가 없고. 아버지의 말씀은 짧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서 전화가 10번이 넘게 왔지만 저는 문자로만 답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조금만 시간 주세요. 시어머니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엔 신호이를 통해서였어요. 언니, 엄마가 많이 속상해하셔. 한 번만 전화 받아줘. 미안해요, 태린 씨.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언니, 이러지 마. 가족인데. 가족이면 저를 가족으로 대했어야죠. 그 뒤론 신우이에게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2주째 되는 날 남편이 친정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꽃집 안으로 들어오며 말씀하셨어요. 지안아, 사위가 왔어. 만나볼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꽃집 앞 벤치에 앉아있는 남편을 봤습니다. 수척해 보였고 눈밑이 거뭇했어요. 왔어요? 응. 지안아,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여기서 해요. 응, 좋아. 남편은 옆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안아, 미안해. 진심으로. 나 그동안 생각 많이 했어. 너 없이 2주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내가 얼마나 너한테 기대고 살았는지. 그래서요? 엄마한테 말했어. 앞으로는 지안이를 가족으로 제대로 대하지 않으면 나도 명절 안 가겠다고.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진심처럼 보였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처음엔 화내셨어. 근데 아빠가 엄마 설득하셨어. 며느리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그리고 엄마가 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직접 전화하시면 되잖아요. 아직 어색해하셔. 근데
진심이야, 지아나.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태수 씨, 저 아직 돌아갈 준비가 안 됐어요. 응?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바뀌는지 봐야 해요. 그럼 언제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예전처럼은 못 살 거예요. 남편의 눈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태수 씨, 저 이제 제 삶 살고 싶어요. 시댁 눈치 보지 않고, 제 이름 지워지지 않고, 투명 인간 아닌 사람으로요. 알았어. 기다릴게.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응? 앞으로 제 통장은 따로 쓸 거예요. 시댁 경조사비도, 선물도, 더는 제 돈으로 안 해요.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왜요? 제 돈인데 제 맘대로 쓰면 안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가족이라면서 왜 며느리 돈만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태린 씨는 돈 낸 적 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 이제 경계 세울 거예요. 제 시간, 제 돈, 제 감정이에요. 더는 착취당하지 않을 거예요. 착취라니. 맞는 말이잖아요. 3년간 850만 원 쓰고 434시간 일하고 127번 무시당했어요. 이게 착취 아니면 뭐예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았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할게. 정말요? 응. 그러니까 제발 돌아와줘.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진심으로 원하는 것 같지만 저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생각해 볼게요. 그날 남편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친정에서 지내며 저를 돌아봤습니다. 매일 아침 어머니 꽃집을 도우며 꽃을 만졌고 오후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시니어 글쓰기 모임을 열었어요. 제 일상을 되찾았고 무엇보다 제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이지안이라는 이름으로요. 한태수 씨 아내가 아니라. 남편은 일주일에 2~3번 전화를 했습니다. 억지로 밝은 목소리로 일상을 이야기했지만 저는 짧게만 답했어요. 아직 돌아갈 준비가 안 됐다고,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어느 날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느리, 나야, 할아버지. 아버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니?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며느리,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는데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니? 무슨 말씀이신데요? 전화로는 어려울 것 같고 만나서 이야기하면 안 될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목소리엔 진심이 느껴졌고 약속을 잡았어요. 다음 날 친정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시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시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수척해 보였고 제게 정중하게 인사하셨어요. 며느리, 와줘서 고맙다. 무슨 일이세요? 시아버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네? 그동안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 며느리가 해주는 모든 걸. 시아버지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네가 가족 회의에서 한 말 계속 생각했어. 850만 원, 434시간, 127번의 배제. 숫자로 보니까 충격이더라. 쓰죠. 우리가 얼마나 너를 함부로 대했는지 그때서야 알았어. 시아버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이건 뭐예요? 그동안 네가 쓴 경조사비랑 선물비 계산해봤어. 정확히 850만 원. 저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저 돈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알아. 근데 이건 할아버지 마음이야. 네가 쓴 돈인데
네 이름도 안 불린 채로 쓰였잖아. 그게 미안해서. 스쩍. 그리고 이것도. 시아버지는 또 다른 종이를 꺼내셨습니다. 가족 캘린더 출력본이었고 거기엔 제 이름이 모든 일정에 추가돼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모든 일정에 네 이름도 넣을 거야. 사전에 공유하고 네 의견도 물을 거고. 아버님, 그리고 엄마한테도 말했어. 며느리를 가족으로 제대로 대우하지 않으면 나도 더는 같이 안 살겠다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안일했어. 엄마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며느리가 이해해주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쓰죠. 며느리도 사람이고 존중받아야 하는 거였는데 미안하다.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버님, 고맙습니다. 며느리, 돌아와 줄 수 있겠니? 쓰죠. 할아버지가 약속할게. 이젠 달라질 거야.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는 뭐라고 하세요? 시아버지가 잠시 뜸을 들였습니다. 엄마는 아직 좀 어려워하셔. 스쩍. 그렇군요. 근데 변하려고 노력은 하고 계셔. 할아버지가 계속 이야기하니까. 직접적인 사과는 없으신 거네요. 스쩍. 시아버지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원래 그런 말 잘 못하시는 분이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전 이제 원래 그래 라는 말 안 받아들일 거예요. 어? 원래 그랬으면 이제라도 바뀌셔야죠. 3년 참았으면 충분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리고 어머니가 직접 사과하실 때까지는 저도 돌아갈 생각 없어요. 시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전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해요. 형식적인 게 아니라요. 쓰죠. 알겠다. 할아버지가 더 이야기해 볼게. 그날 시아버지는 봉투를 제게 두고 가셨습니다. 저는 그 무거운 봉투를 들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850만 원. 내 3년의 무게구나. 이틀 뒤 시어머니에게서 처음으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지아나, 나야. 어머니, 통화 좀 할 수 있겠니? 네. 시어머니는 한참에 침묵하시다가 어렵게 말씀하셨어요. 지아나, 미안하다. 쓰죠. 할아버지한테 계속 듣다 보니까 내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불편해 보였습니다. 진심이라기보단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하신 거예요? 아니면 아버님이 하라고 해서 하시는 거예요? 야, 지아나, 내가 사과를 하는데. 그게 형식적이면 소용없어요. 시어머니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실은 아직도 잘 모르겠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그럼 사과하지 마세요. 지아나! 어머니, 저 거짓 사과 안 받아요. 진짜 잘못을 인정하실 때까지 기다릴게요. 너 지금 나한테 끊을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이제 진짜 선택해야 하나? 그날 밤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아나, 엄마한테 전화 받았어? 네.
엄마가 많이 속상해 하시더라. 저도 속상해요. 지안아, 제발 조금만 이해해줘. 엄마가 그렇게 잘하신 분이야. 태수 씨, 저도 그렇게 잘한 사람 아니에요? 그게 무슨... 전 시댁 눈치 보며 자라지 않았어요. 근데 3년간 그렇게 살았죠.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어머니도 바뀌셔야 해요. 남편이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지안아, 너 정말 이혼 생각하는 거야?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배제하지 않고 있어요. 뭐? 만약 아무것도 안 바뀌면 이혼도 고려할 거예요. 지안아! 더는 투명인간으로 못 살아요. 그렇게 살 바엔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아요. 우리가 진짜 우리였으면 저는 3년간 그렇게 안 살았을 거예요.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수 씨, 생각해 보세요. 저랑 시댁 중에 누가 더 중요한지요?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들어?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상황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태수 씨가 선택 못하면 제가 선택할 거예요. 통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고 바람이 불었어요. 저는 그 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까? 그리고 대답했어요. 할 수 있어. 나는 이미 3년간 혼자였으니까. 2달째가 됐습니다. 친정에서의 생활은 예상보다 평화로웠습니다. 아침마다 어머니와 함께 꽃집 문을 열었고, 오후엔 도서관에서 시니어 글쓰기 모임을 진행했어요. 저녁엔 아버지와 산책을 하며 말없이 걸었고, 그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느 날 글쓰기 모임에서 한 할머니가 제게 물었습니다. 코디네이터님,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네, 예전엔 뭔가 짓눌린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자유로워 보이세요. 그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제 삶을 살고 있거든요. 좋은 일이에요. 나이 들어서야 깨닫는 건데 자기 삶을 사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할머니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날 오후 모임이 끝나고 혼자 도서관 상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고 먼지가 빛 속에서 춤을 추었어요. 그 평화로운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지안아, 나야. 네. 지금 시간 있어? 할 말이 있는데. 말씀하세요. 남편이 깊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안아, 나 결정했어. 뭘요? 너야. 내가 선택한 건 너야. 저는 책상을 꽉 쥐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엄마한테 말했어. 지안이를 제대로 대하지 않으면 나도 더는 그 집안 식구 아니라고. 정말요? 응. 그리고 우리 따로 나가서 살자. 저는 잠시 숨이 멎었습니다. 따로요? 응. 이제 독립할 때 됐어. 네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에서. 어머니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처음엔 엄청 화내셨어. 근데 내가 말했어. 지안이 아니면 나도 이 가족 못하겠다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안아, 미안해. 이제야 알았어. 내가 널 얼마나 혼자 두고 살았는지.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태수 씨, 돌아와 줄래? 이번엔 진짜 달라질 거야. 약속할게.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생각해 볼게요. 응, 천천히 생각해. 기다릴게. 통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고 저는 생각했어요. 돌아가야 할까?
그날 저녁 부모님께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듣고 계셨고 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어요. 지안아, 네가 결정해.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사위가 진심이라면 한 번 더 기회를 줘도 좋을 것 같아. 근데 진심인지 아닌지는 네가 제일 잘 알잖아.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딸아,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네, 아빠. 넌 행복할 수 있겠니? 그 사람이랑. 그 질문에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혼자 있는 것보단 함께 있고 싶어요. 제대로 된 관계로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돌아가 봐. 근데 또 힘들면 언제든 여기 와. 너의 방은 항상 여기 있어. 고마워요, 아빠. 일주일 뒤 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저를 보자 달려와 안아줬어요. 지안아, 저 왔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집은 깨끗했습니다. 남편이 청소를 해둔 것 같았고 식탁 위엔 꽃다발이 놓여 있었어요. 이거 장모님 꽃집에서 샀어. 네가 좋아할 것 같아서. 저는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남편이 제 마음을 헤아린 것 같았어요. 고마워요. 그날 밤 남편과 오랜만에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시댁과는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우리만의 경계는 어떻게 세울 것인지. 지안아, 다음 달부터 전세 알아보자. 작은 집이라도 우리끼리 살자. 정말요? 응, 네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으로. 어머니는? 내가 설득할게. 이미 말은 해뒀어.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수 씨,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 뭔데? 앞으로 우리 사이에 선택의 순간이 오면 저를 먼저 선택해줘요. 알겠어. 약속할게. 그리고 저도 약속할게요. 더는 참지 않을게요. 불편하면 말할 거고 싫으면 싫다고 할 거예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그래, 줘. 네가 말해야 내가 알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우리는 작은 투룸 전세를 구했습니다. 시댁에서 멀지 않지만 독립된 공간이었고 저는 그곳을 우리 집이라고 불렀어요. 이사하는 날 시아버님이 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오시지 않았지만 시아버님은 쌀과 세제를 들고 오셨어요. 며느리, 새 출발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은 아직 마음 정리가 안 됐나 봐. 근데 조금씩 나아지고 계셔. 천천히 하세요. 전 기다릴 수 있어요. 고맙다, 며느리. 시아버님은 떠나시며 남편에게 말씀하셨어요. 태수야, 며느리 잘 챙겨라. 이번엔 진짜 놓치면 안 된다. 네, 아버지. 새 집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작았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었고 저는 매일 아침 그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투명 인간이 아니야. 2달 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안아, 이번 명절 어떻게 할까? 글쎄요, 어머니께서 저를 초대하셨나요? 아빠가 전화하셔서 오라고 하시던데. 어머니는요? 남편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직접적으론 안 하셨어. 그럼 안 갈래요. 지안아, 태수 씨, 전 이제 형식적인 관계 안 할게요. 진심으로 원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알았어. 명절 당일 우리는 친정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방잡게 맞이해 주셨고 아버지는 사위를 위해 술을 준비하셨어요.
태수야, 우리 딸 잘 부탁한다. 네, 장인어른. 잘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웃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누구도 저를 부엌으로 내몰지 않았고 저는 식탁에서 평등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명절이 끝나고 이틀 뒤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안아, 명절에 왜 안 왔니? 초대받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진심으로 오라고 하시면 갈게요. 형식적으로는 안 갈래요. 시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안아, 미안하다. 진심으로. 내가 너를 너무 쉽게 생각했어. 며느리니까 당연히 참아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네가 정리해서 보여준 그 숫자들 계속 생각났어. 850만 원, 434시간, 127번. 그게 얼마나 큰 건지 이제야 알겠어. 다음 명절엔 꼭 와줄 수 있겠니? 이번엔 진짜 가족으로 대할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네, 어머니, 갈게요. 고맙다, 지안아. 통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들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댁과의 관계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더는 저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고 가족 일정을 미리 공유하셨어요. 경조사비도 각자 부담했고 명절 준비도 나눠서 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예전보단 훨씬 나았어요. 어느 날 도서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나를 지키는 글쓰기라는 제목의 시니어 여성 글쓰기 모임이었고 첫 시간에 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저는 3년간 투명인간으로 살았습니다. 할머니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가족 캘린더에 제 이름이 없었고 127번 사후 통보를 받았으며 850만 원을 쓰고도 고맙다는 말 한 번 못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제 목소리를 냈어요.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코디네이터님, 용기가 대단하세요. 저는 평생 참고 살았는데. 할머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쓰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날부터 모임은 매주 열렸습니다. 할머니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글로 썼고 저는 그 글들을 들으며 울고 웃었어요. 우리는 모두 투명 인간이었구나. 하지만 이젠 아니야. 1년이 지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여전히 작은 집에서 살았지만 관계는 훨씬 단단해졌습니다. 시댁과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지냈고 무엇보다 저는 제 이름으로 살았어요. 이지안이라는 이름으로요. 어느 봄날 저는 글쓰기 모임에서 마지막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 아니라 계약서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표만 달고 존중이 없다면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그냥 착취예요. 할머니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은 인정받아야 하고 여러분의 존재는 존중받아야 해요.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은 투명인간이 아닙니다. 박수라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그 박수를 들으며 웃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은 내가 할게. 지안이 좋아하는 파스타.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금방 갈게요. 차를 몰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괜찮아. 투명인간이 아니라 이지안으로 살고 있으니까. 하늘의 노을이 붉게 물들었고 저는 그 아름다운 빛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 목소리로, 제 삶을요. 여기까지 지안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족 캘린더에서 지워진 적이 있으신가요? 사후 통보만 받으며 사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당신은 투명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은 가치가 있고 당신의 감정은 인정받아야 하며 당신의 존재는 인정받아야 해요. 가족이라는 이름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존중이라는 계약서가 있어야 해요. 만약 그 계약서가 없다면 용기 내어 요구하세요. 지향이처럼. 그리고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목소리를 내세요. 이 채널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건강 챙기시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